지난 이야기, 마침내 즉위한 루이 15세. 어린 왕의 등극으로 누군가는 웃고 다른 누군가는 울었다. 둘 다 프랑스의 왕족이었다. 한쪽은 왕실의 사생아, 또 다른 한쪽은 왕실의 손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루이 14세였다. 오기스트는 아버지 잘 만나서, 필리프는 큰아버지를 잘못 둬서 벌어진 일이었다. 필리프는 뭘 그리 잘못했기에 차별을 받았을까? 별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게 왕실의 생리였다. 그는 시종일관 왕실에 충성을 다했다. 왕족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전장에 나갔으며 목숨을 걸고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좌천이었다.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에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또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궁중암투, 중상모략,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충격적인 유한 내용에 두 사람의 희비가 갈립니다. 오기스트는 덤덤했죠.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책임을 다할 생각뿐이었어요. 반면 필리프는 사색이 됩니다. 가뜩이나 루이 14세가 죽어서까지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열받는데 더러운 사생아가 어린 왕에게 눌러붙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다음날 파리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접촉했어요. 그는 섭정의회 의장으로서 선왕의 위원장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선왕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린 왕의 양육과 후견을 사생아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죠. 그럼에도 의원들은 꿈쩍도 않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의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나 본래 정치라는 게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에요. 당시 프랑스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섭정으로 등극한 순간부터 각 세력의 대표가 되었죠. 하나는 오기스트를 주축으로 한 부르주아 출신의 관료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리프를 주축으로 한 전통 귀족 세력이었어요. 원래라면 오기스트는 필리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사생아인 오기스트와 알렉산드르를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고 왕세자도 아닌 오기스트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끝내 공동섭정에 앉히는 등 선왕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는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거물이 되었죠. 결국 이는 이권 싸움이에요. 즉, 필리프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왕국 역사상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의회의 항의권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의회의 항의권은 지난 프롱드의 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증세처럼 왕이 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였죠. 따라서 선왕은 이 권리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절대 왕정을 확립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필리프가 뒤집은 겁니다. 이로 인해 루이 14세 때 완성된 절대 왕정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필리프의 결정에 의원들이 움직입니다. 분명 의원들 간 경론이 벌어졌지만 오기스트 지지파에게도 항의권은 너무나 달콤했죠. 마침내 파리의회는 발표해요. 선왕의 위원장을 무효하고 오기스트의 권리를 박탈하며 필리프의 단독 섭정을 인정한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필리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아예 오기스트를 쫓아낼 계획까지 세워요. 오기스트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미 궁정은 필리프가 장악한 뒤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죠. 이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의 아내 루이즈였습니다. 루이즈는 남편보다 더 화가 났죠. 당연히 사랑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입지만 보고 결혼한 그녀는 이제 막 권력을 누릴 생각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필리프가 방해하니 남편보다 더 큰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음모를 꾸며요. 그건 스페인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모는 스페인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죠. 당시 프랑스에는 스페인 대사 셀라마르 공작이 있었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갈등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기스트가 축출되는 것을 보자 루이즈에게 접근했죠. 그는 그녀에게 쿠데타를 모의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필리프를 전복시키자고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섭정으로 자신의 국왕 펠리페 5세를 추대할 것을 제안했죠. 루이즈는 솔깃해요. 어차피 이제 남편은 텄으니 먼 친척에게 기대어 화려한 재기를 꿈꿨습니다. 오기스트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음모에 가담했죠. 이 소식을 들은 펠리페도 다시금 프랑스에 욕심내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음모는 얼마 못 가 들통납니다. 경찰이 우연히 루이즈와 셀라마레가 서로 주고받던 편지를 입수했죠.
덩달아 프랑스와 스페인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결국 형제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아요. 이번 전쟁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페인이 악당인 그림이었고 프랑스와 스페인이 같은 왕조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패륜적이었으며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두 국가가 최초로 손에 잡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까지 했죠. 물론 전쟁은 싱겁게 끝나요. 스페인이 프랑스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국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필리프는 챙길 건 챙겼죠. 비록 자신이 섭정이 되는 건 저지되었어요. 그러나 필리프와 혼인 동맹을 통해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해진 건 오기스트 부부였죠. 이들은 음모가 발각된 뒤 즉각 체포되었어요. 둘 다 왕족이기에 금방 풀려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기스트는 유일한 희망인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이 일로 부부 사이는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나니 미련도 없어지고 루이즈 또한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껴 이후 둘은 궁정을 떠나 영지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다. 한편 단독 섭정이 된 필리프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그의 섭정 시대는 한마디로 개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행정수반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사개혁이었죠. 그동안 선왕께 녹을 먹던 자들을 전부 귀족으로 대체했어요. 그렇게 새로이 구성한 단체가 폴리시노디였습니다. 그는 이 단체로 하여금 프랑스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죠. 거칠에 집중하기보다 국가의 내실을 다진다. 이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일환으로 수도를 다시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옮겼고 외교에 있어 평화주의를 택했으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집회를 발행합니다. 특히 타국의 침략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자코바이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오랜 낭숙으로 지낸 신성로마 제국과도 관계를 개선한 결과 사국 동맹 전쟁에서 스페인을 무찌를 수 있었죠. 모든 건 루이 14세가 한 것과 정반대로 행해졌어요. 마치 그간 당해온 것들을 대각품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그의 섭정기가 곧 루이 15세의 절정기이자 18세기 통틀어 프랑스에서 가장 강대했던 시기로 평가됨에도 계속해서 그의 속내를 의심했죠. 혹여 이 모든 게 어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혹자들은 그 시점을 두고 내기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필리프는 기어코 왕위의 욕심을 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끝까지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소문과 달리 필리프와 루이의 사이는 영락없는 부자 관계처럼 보였죠. 루이는 국왕으로서 공식 행사에서 위험을 드러내다가도 행사만 끝나면 필리프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고 해요. 루이의 입장에서 필리프는 섭정 그 이상의 역할이 되어준 거죠. 그러다 마침내 루이의 대관식이 다가옵니다. 대관식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국왕이 정식으로 왕관을 쓰는 예식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선왕의 붕어 즉시 대관식이 거행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이의 경우 너무 어릴 때 왕위에 올라 대관식을 성년이 될 때까지 미뤄야 했죠. 때문에 역대 섭정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프의 거취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의 결정이 귀족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요. 최근의 섭정들은 쫓겨나거나 죽을 때까지 유지했기에 벌써부터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싱거웠습니다. 필리프가 루이의 즉위와 동시에 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의 섭정 말기가 더러웠죠. 분명 그는 다양한 개혁으로 프랑스는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존 로와 함께한 경제정책이 폭망해요. 여기에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흑사병이 다시 유행하면서 그나마 얻은 인기를 전부 잃고 말았죠. 필리프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베르사유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루이가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섭정직을 던져버려요. 물론 권력의 맛에 못 잊어 금방 복귀했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모두의 예측이 실현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능력에 비해 운이 좋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절대 왕정을 훼손했어요. 이는 누구도 부정 못할 진실이죠. 비록 필리프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봉 오를레앙 가문은 이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요. 이들은 숱한 혁명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마침내 1830년 필리프의 5대 손인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오르며 그의 수건을 대신 이루어냅니다.